엘립소이드가 뭐죠? 타원 맞나요? 타원을 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어진 행렬 A가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타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원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해돼요? 요거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이해되는 사람. 요거 막 꼬부랑 글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요런 거 이제 좀 이해돼요?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요런 꼬부랑 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거 보통 언제 쓰냐면은 이게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뭐 보통 막 E 아니면 막 S 좀 특이한 거. 아 이거 내가 쓸 수도 없겠다. 하여튼 좀 되게 보통 집합을 그냥 보통 뭐 E나 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글자체로 쓰거든요. 그게 집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원을 나타내는 집합이니까 엘립소이드의 E를 따서 집합 E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요 괄호는 보통 집합을 나타낼 때 이 갈매기 가로를 쓰죠. 그러면은 X를 모아놓은 거예요.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쵸? 여기의 뜻은 그거죠.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여기 이 뒤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X를 모은 집합 2가 되죠.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어떤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어떤 벡터 x를 앞뒤로 곱했을 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x를 모아봤더니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이 있을 때 그쵸? 여기가 뭐 x1, x2가 되겠죠?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뭐 1,1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a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1, 1, 트랜스포즈 1, 1 하면은 A가 아마 2x2가 되면은 이게 이제 1x 1짜리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요 점은 이제 이 셋에 포함이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여기 점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막 무한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은 요런 모양의 타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이 타원 안에서 임의의 벡터 하나를 뽑을 수 있죠. 아마 x1, x2가 되는 어떤 2차원의 벡터가 나왔을 때 요거를 했더니 1보다 작아지는 애들을 모아봤더니 요런 타원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된, 이해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 잘 안 돼요? 이해된 사람, 이해 안 된 사람, 어려워요. 띠로리. 여러분,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x, y가 있고, 그럼 뭐 A11, A12, A21, A22가 있죠. 요거 해보면 어떻게 되지?
요게 그러면은 2차원의 벡터 x, y랑 어떤 주어진 임의의 행렬 a가 있죠. 다시 똑같은 2차원의 벡터가 있죠. 그럼 요게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식이 타원이 된다는 거 우리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물론, 그때는 뭐였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막 배우지 않았나? 뭐 AX제곱 플러스 뭐 B, 아니 뭐 이런 꼴도 아니었는데. 그때 뭐였죠? 뭐 A제곱분의 뭐 X 빼기 뭐 제곱. 뭐 이런 걸로 배우지 않았어요? 뭐시기 제곱. 이런 거 배웠던 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쵸? 요 꼴이에요, 요 꼴. 결국 사실 요 X 트랜스포즈 A,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사실 전개해 보면은 여기 지금 요 가운데 텀이 들어간 게 약간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우리 타원은 요렇게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축이 틀어진 형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XY 곱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풀어서 써보면은 요 X 트랜스포즈 AX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우리 옛날에 배웠던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때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지역은 결국 타원 안에 들어가고 1보다 큰 거 하면은 타원 바깥으로 간다는 거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풀어서 요렇게 풀어서 쓰는 경우에는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쵸? 풀어서 쓰는 경우에는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냥 집합의 정의 자체로 이해를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었죠. 어떤 2차원 상의 점 x, y가 있을 때 그 점이 타원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요런 의미를 간다. 요거 사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냥 설명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점이 타원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여기 이 빨간색 부분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요 맨 처음에 그냥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이 1번식 있죠? 이 1번식이 무슨 의미냐? 를 해석을 하면은 여기 이 파란색 왼쪽 부분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도 되나? 근데 이제 뒤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어진 행렬 A를 가지고 타원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지금 S1, S2라는 이 타원의 그때 뭐라고 배우죠? 뭐 장축과 단축이라고 하나요? 2차원에서? 그러면 이 장축, 단축의 방향이나 크기가 행렬 A랑 어떤 관계를 갖냐. 그런 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오는 게 아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갑니다. 이제 디컴포지션 내지는 뒤에서 뭐 팩토리제이션 이런 말이 나와요. 팩토리제이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그 뭐라더라? 인수분해였나요? 우리 옛날에? 뭐 소인수분해. 그런 게 사실 뭐냐면은 결국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이제 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소인수분해고 이제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막 다항식 같은 거를 더 작은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곱으로 나타내는 거.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디컴포지션 내지는 팩토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주어진 행렬을 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냈죠. 그쵸? 그래서 디컴포지션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또 뒤에서는 이제 뭐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렬과 행렬의 곱으로 쪼개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듯이. 근데 이제 그 쪼개지는 행렬들이 좀 특별한 애들이잖아요. 그냥 막 솔직히 팩토리제이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그냥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주어진 행렬이 있으면은 5만 개로 막 5만 가지로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팩토리제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컴포지션. 특히 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뭐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로 나누는데 그 각각의 행렬이 좀 특별하잖아요. 걔네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잖아요. 이게 원래 행렬 A로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어떤 그 숨겨진 그 의미 같은 거를 이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아, 이게 요 행렬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사실 소인수분해나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팩토리제이션이라는 말이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일단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쓰죠 보통. 저는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U라는 행렬이랑 시그마라는 행렬이랑 V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맨 처음에 그럼 시그마부터 볼까요? 시그마는 우리 이런 표현 봤었나요? 요 요렇게 쓰면은 이제 시그마라는 행렬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뜻이에요. 다이아고날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여기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0이 들어가고 여기 이 대각선인 부분들에 내가 이 가로 안에 넣은 값들이 이렇게 차례로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행렬으로 다 풀어서 쓰면은 되게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공간 낭비잖아요. 그냥 사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저 대각선에 들어가는 값들만 명시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시그마는 이런 형태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을 뭐라고 하죠? 이 값들 뭐라고 해요? 숙제한 사람, 숙제한 사람. 1번 싱귤러 밸류, 2번 아이겐 밸류. 대답 안 하면 수업 안 해. 파업이다. 어? 모르나요? 모르나요? 이것들을 싱귤러 밸류라고 하잖아요. 나 너무 질척거리니? 네, 요 시그마 값들을 싱귤러 밸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아이겐 밸류는 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이겐 밸류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이겐 밸류. 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자,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의 정의에 의해서 그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싱귤러 밸류도 그냥 정해지는 값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겐 밸류랑 싱귤러 밸류 사이에 사실 관계도 있죠.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시그마 같은 경우, 요 가운데 들어가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싱귤러 밸류를 다이아고날로 갖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다. 여기 앞에 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컬럼 벡터들을 일단 이렇게 U1부터 UR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V 지금 트랜스포즈니까 원래 V라는 행렬은 그러면은 V1, V2, V3, VR까지 이렇게 컬럼으로 갔죠.
그쵸. 컬럼 벡터인데 지금 트랜스포즈니까 이거를 로우로 쓴 것뿐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 안 된 사람. 그러면 U랑 V에 대해서 지금 요런 성질이 있잖아요. 요런 행렬을 우리 뭐라 불러요? 오소 노말 매트릭스죠. 오소 노말 맞나? 오소 고난인가 노말인가?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아, 너무 설명충 됐나? 이거 1이랑 2로 나누게 생겼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2를 하겠습니다. 요거 한 페이지 쭉 할게요. 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U 행렬에 대해서 써볼게요. 그 우리가 U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지금 U가 N 바이 R 행렬이죠. N 맞나요? M인가요? 아, M이네요. 그러면은 U 트랜스포즈 U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U1, U2부터 UR까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겼죠. 요거 몇 바이 몇 행렬 돼요? U 트랜스포즈 U 몇 바이 몇이에요? 아무나 대답해줘요. 계세요? 여러분들 계세요? 1대1인데 그쵸? R 바이 R이죠. R 바이 R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U 트랜스포즈 U에 IJ번째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U 트랜스포즈 U라는 행렬을 곱하면은 지금 R 바이 R로 나온다며요. 그거의 I번째랑 J번째는 요 칼럼 벡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요거 아는 사람. 요거 매트릭스 곱인데 제가 할게요. UI 트랜스포즈 UJ로 나오죠. 그쵸? 예를 들면은 요 U 트랜스포즈 U를 요렇게 곱하는데 그죠? 요렇게 곱하는데 1,1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나오죠. 우리 옛날에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U1 트랜스포즈 U1 요게 1,1에 나오고 2,1 같은 경우에는 U2 트랜스포즈 U1 나와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IJ번째에 대해서는 여기 이 앞에 행렬에 I번째 행이랑 여기 뒤에 행렬에
제2번째 열 두 개를 내적을 한 스칼라 값으로 나오죠. 요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이해됐어요? 근데 요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U라는 행렬의 성질이 뭐겠어요? UI 트랜스포즈 UJ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요. 이렇게 씁시다. 요 IJ 번째 컴포넌트가 요거 두 벡터의 내적인데, 이게 1 아니면 0이 나왔죠. 언제? i랑 j가 같을 때만 1이 나오고, i랑 j가 다를 때는 0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말을 풀어서 써보면 뭐가 돼요? U 행렬의 컬럼 벡터들은 서로 수직인 벡터들이고 각각의 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쵸? U 트랜스포즈 U를 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나왔다 이 말인즉슨 그러면은 U1부터 UR까지 R개의 벡터가 있었잖아요. 여기처럼 R개의 벡터가 있었는데 각각을 내적을 하면은 전부 다 0이 나와요. 항상 0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모든 벡터들이 다 수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랑 했을 때는 1이 나와요. 유닛 벡터라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싱귤러 밸류 디커포지션을 통해서 나오는 요 U라는 거랑 V라는 행렬은 그런 행렬을 오소노말 그러니까 각각의 그 컬럼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 하거나 오소고날 하고 전부 다 유닛 벡터라서 노말이라고 해서 오소노말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까지 이해됐어요? 어우, 다행이네요. 조금만 쉴까요? 우리 딱 30분까지만 쉬고 이어서 합시다. 오늘의 목표 여기까지. 30분까지만 쉽시다, 우리. 잠시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저희는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서로 기분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또 계속, 지금 녹화하는데 이 잡소리 해도 되나? 저는 학부 때 연애할 때 막 되게 어떤 연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연애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와이프의 그런
그런 어떤 관대함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소노와 매트릭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요 꼴로 지금 써 있는 이 행렬 3개의 곱이 요거를 이제 잘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은 사실 요게 요 가운데 껴있는 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거든요. 요거 요거는 실제로 해보시면은 요런 꼴로 나와요. 요런 꼴이 뭐냐 하면은 요거 해야 되나? 어, 요거를 숙제로 내도 좋겠는데? 요거 예고합니다. 토요일에 숙제로 낼게요. 간단하게 뒷부분만 곱하는 거 해볼게요. 앞부분만 해볼까? U 시그마 요것만 해볼게요. 그럼 요게 U1, U2, UR이잖아요. 요거에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R까지 있는 거잖아요. 요게 M 바이 R, R 바이 R이죠. 요거 2개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죠? 아이, 잠시만요. 요거 좋지 않은 이야. 뒤에서부터 곱하는 게 낫지. 뒤에서부터 곱해볼게요.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해볼게요. 오씨, 이것도 헷갈리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쵸? 맞죠? 잠깐만요. 시그마 1. 요거 맞나요?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앞에다가 이제 U 곱하는 것까지 하면은 요렇게 요 행렬이 이게 썸메이션으로 바뀌어요. 썸메이션이 뭐냐면 요 싱귤러 밸류에다가 U의 컬럼 벡터, V의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여러분 사실 여기 부분이 내적이랑은 순서가 다르죠. 요거 하면은 스칼라가 나올까요? 행렬이 나올까요? 1번 스칼라, 2번 행렬.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스칼라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 2개 곱하면 행렬 나와요. 요거 2개 곱하면 행렬 나옵니다. 요게 UK가 R 바이 1짜리 컬럼 벡터잖아요. 그리고 VK 트랜스포즈가 1 바이 R짜리잖아요. 요거 2개 곱하면은 R 바이 R로 나와요. 이해돼요? 이거 옛날에 우리
맨 처음엔가 숙제 낸 적이 있었을 텐데. 벡터 두 개를 곱하는데 이제 벡터 트랜스포즈 벡터.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B는 스칼라잖아요. 이건 내적이죠. 근데 A, B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의 랭크가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요? 아마 이 수업에서 냈던 것 같은데. 다른 수업인가? 어쨌든 요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요 내적처럼 앞에 게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뒤에 거가 트랜스포즈가 됐거든요. 그러면 행렬로 나와요. 네, 요거 행렬이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보면은 시그마 K라는 웨이트를 곱한 R 바이 R짜리 행렬을 이제 여러 개 더하는 꼴이 되죠. 요거 이해돼요? UV 트랜스포즈를 이제 R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더하는 꼴이죠, 사실. 요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게 아니라 이제 숙제에서도 이걸 물어봤죠. 어떤 보통 행렬이 있으면은 이렇게 y는 ax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행렬이 보통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선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벡터를 이제 선형 사상이라고 하나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다른 벡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이 되죠. 보통 행렬의 오른쪽에 곱해져서 입력이 되고 얘가 일종의 출력이 되잖아요. 이게 숙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였나요? A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입력 X 벡터가 출력 Y 벡터가 되는지를 설명해라. 결국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요 그림이 핵심입니다. 요 A라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이렇게 썸메이션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게 그냥 어떤 행렬인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어떤 입력 x라는 벡터가 여기 뒤에 이렇게 ax라는 꼴이라고 해봐봐요. x가 여기 뒤에 곱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곱해졌으니까 이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요 v부터 이제 차례로 이렇게 곱해지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x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인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가 되고 그 다음에 u를 곱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요거예요. 그쵸? x라는 벡터가 들어와서 그쵸? 왼쪽부터 보면은 v 트랜스포즈를 맨 처음에 거쳐서 v 트랜스포즈 x가 되고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u라는 걸 통해서 결과로 나가요.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 나타냈던 썸메이션을 통해서도 사실 그러면은 시그마 K, U, K, V, K 트랜스포즈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더하는 게 AX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걸 잘 보면은 X라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V라는 행렬에 컬럼으로 일단 내적을 하죠. 여기가 1단계죠. 여기가 1단계죠.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원래 이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치면은 상관이 없죠. 여기에다가 싱귤러 밸류를 곱하고 그 다음에 UK로 다시 벡터를 곱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하겠다.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일단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다시 봅시다.
A는 요거잖아요. 요거 유닛 벡터는 보통 요렇게도 쓰죠. 이렇게 햇을 달기도 하죠. 요렇게 해서 써볼게요. 왜냐하면은 벡터랑 스칼라를 좀 구분을 하려고요. 그럼 AX는 요 순서를 바꿔서 써도 되죠. 요렇게 돼요. 요 단계적으로 봅시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하면 이거는 뭐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지금 얘는 열 벡터죠. 요 VK도 열 벡터죠. 트랜스포즈를 하면 행 벡터가 되겠죠. 얘는 스칼라로 나와요. 요거 스칼라인 거 이해되세요? VK와 X의 내적으로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돼요? 나 또 혼자 달려왔어요 지금?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나 봐. 어디가 이해 안 될까요? 여러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이해돼요? 또 이해돼요? 또 한 명만 더 대답해줘요. 이해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그러면은 VK와 X의 내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인 즉슨 X의 VK로의 성분이 칼라로 나온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시그마 K 배하는 거죠. 그쵸? 요거 스칼라죠. 싱귤러 밸류는 스칼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행렬 라지 시그마의 다이아고널에 들어가 있던 시그마 K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칼라죠. 그럼 요거에다가 다시 뭘 곱해요? 곱하기 벡터죠. 해서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벡터의 썸메이션이 되죠. AX는.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는이 아니라 이해하면 이해하자면 입력 X를 V의 컬럼 그쵸? 입력 X를 원래 V의 알게의 컬럼 벡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적을 하고 각각의 시그마 K배를 하죠. 그 값에 U의 컬럼 벡터 곱해서 더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수업 끝나면 되는데.
좀 어렵죠? 이러니까 SVD가 뭐다? 리니어 알제브라의 꽃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됐을까요? AS를 하고 끝냅시다. 나 지금 못 따라오겠는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해줄 사람. 말 안 해주면은 여기서 수업 끝낼 거예요. 말해줄 사람. 계세요? 계십니까? 그냥 지금 날라갔어요? 아, 이해돼요? 지금 아까 리액션 장인들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리액션 장인들 어디 갔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낼까요? 그쵸. 네, 영웅 씨 말 맞아요. 그리고 스칼라 아니어도 사실 벡터의 내적이면요. 아, 벡터의 내적이 아니지. 아, 네. 스칼라라서 바꿀 수 있는 거 맞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스칼라라서 바꿀 수 있네요. 그 시그마 K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상관없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영웅 씨의 말을 보완을 하자면은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썸메이션 시그마 UK VK 트랜스포즈인데 이런 거 두 개 자리 바꾸기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 벡터의 내적이 아니죠. 벡터의 내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렬 곱하기 행렬이니까 요거 두 개는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시그마 K UK 곱하기 VK 트랜스포즈로 봐도 되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니까 UK에 대해서 시그마 K VK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꿔도 사실 상관없죠. 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웅 씨 말대로 시그마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1번처럼 썼던 이유는 보통은 스칼라를 앞에 빼고 벡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은 요것보다는 요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이해하는데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신 분, 여러분들 조금 용기를 내서 모르시는 부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요? 수업 여기서 끝냅니다.